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내용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 사태를 헤쳐나갔는지에 대해서 그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면서 우리는 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집회 계속 나와주시고 그 개인적으로 후원도 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10월 4일입니다. 2020년 10월 4일이었는데요. 이때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난리도 아니었지만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젠 베코프라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범여권의 정당이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면서 총선입니다. 압승을 거뒀습니다. 90%. 이후에 며칠 뒤에 한 2주 일주일 뒤에 이 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나에게는 키르기스스탄이 뭐 평화가 있고 국민의 통합이 있고 무엇보다 나라의 평온이 먼저다. 라고 하면서 권력에 집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 대해서 먼저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고요. 러시아와 가까운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고 먼저 특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입니다. 그 낮에 누구를 만났냐 하면 키르기스스탄에서 이 앞에 말씀드린 대통령을 사임시키고 다시 당선된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부정을 밝히고 다시 당선된 자파로프라고 하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낮에 만났습니다. 12월 3일에요. 뭐 대체적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3일 오전 11시부터 해가지고 윤 대통령과 이 자파로프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계엄이 선포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 정도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선거 부정을 밝혔던 이 자파로프 대통령이 12월 3일 당시 낮에 윤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팩트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르기스스탄에서 10월 4일 총선이 열렸고 90%가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90%로. 말이 안 되죠. 사실 90%는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이어서 10월 4일 열린 키르기스스탄 총선 결과에 불복한 야당 지지 시민들이 이 정부 청사를 이제 완전히 들어와서 점거에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정부 청사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과천에 있는 정부 청사랑 비슷한 거죠. 이제 야당 지지자들이 여기를 점거를 했고, 왜 여기를 왜 들어왔냐 하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 매수와 같은 부정 행위가 다수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서 이번 총선은 인정할 수 없는 선거고, 앞에 말씀드린 사임한 제엠 베코프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총사퇴. 지금 그래서 이들이 어떤 두 개 이상의 그 조직이 존재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야당 지지 시민들에서 그래서 결국 이 젠 베코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정부 청사가 점거당하기 전에 이미 피신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실 총선 전부터 해서 이런 선거에 대한 부정과 물리적인 어떤 충돌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양상이 감지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그래서 그 9월 20일쯤에 그 아라반이라는 지역에서 키르기스스탄 당 지지자와 비림디크 당 지지자,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과 야당 지지자들이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해서 12명 이상이 입원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 이전부터 이러한 어떤 그 전조 증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제엠베코프가 소속된 정당이, 그러니까
전 대통령, 선거 부정을 저질렀던 전 대통령이 있었던 정당이 예전부터 수많은 부패 의혹에 휩싸였던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투표자 매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부정에 대한 정황이 다수 발견이 되고 뭐 선거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막 공격당한다거나 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과 조금 대입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시민들 사이까지 번지게 되고요. 엄청 큰 움직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선관위가 이어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번 선거는 무효다. 이번 선거는 무효고 기존 의원들이 자의적으로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고 막 비리 혐의로 수감된 그 전 대통령이 석방되고 완전히 정치적 혼란이 막 이어났습니다. 10월 4일 날 총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총선이 있었고 90%로 압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6일 날 이틀 뒤인 10월 6일 날 중앙선관위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관위가 총선 결과는 무효다. 이틀 만에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120명인데 전원을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선출을 합니다. 완전히 우리나라 비례대표처럼 모든 지역구가 아니고 완전 전국구 비례대표제고요. 각 정당이 9%의 전국 득표율과 7개 주에서 0.7%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야만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데 지금 총리와 내각까지 다 물러났어요. 이런 사태 때문에 총리와 내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들이 싹 다 물러나고 주요 지역에 시장과 주지사가 사임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장, 뭐 과천시장, 뭐 부산시장 모든 지역에 거의 시장과 주지사가 다 사임을 한 거예요. 완전히 난리 난 사태죠. 우리나라보다 더 지금 난리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르노프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여기 키르기스스탄 보르노프 총리도 완전히 다 사퇴를 냈고 그리고 제엠베코프 대통령, 제가 말씀드렸던 선거 부정을 저질렀던 제엠베코프 대통령은 10월 9일 날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그 성명은 10월 15일 날 나온 거고요. 뭐 비슈케크라고 하는 그 수도가 있는데 거기를 비롯해서 뭐 오시, 나린, 탈라스, 뭐 이시쿨, 뭐 이게 주요 키르기스스탄의 도시예요. 여기 주지사들도 사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떤 일이 계속해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자파로프를 그 총리로 선출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윤 대통령과 만났던 자파로프. 그 사람이 2017년에 어떤 혐의가 있어서 10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파로프가 수감돼 있었던 그 교도소를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이 사람을 석방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난리 난 거죠.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치면 이명박 대통령이 수감 중이었는데 거기를 쳐들어가서 석방시켜 버린 거예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자파로프가 석방되고 나서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 51명의 지지를 받고 총리로 선출됩니다. 대단합니다. 키르기스스탄 국민들 대단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원래 이제 이렇게 되려면 총리를 받으려면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키르기스스탄 의회의 절반이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 정당성이 없다. 60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고 제엠베코프 대통령,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저질렀던 제엠베코프가 임명을 거부했어요. 자파로프의 임명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또 뭐 12대 일부는 뭐 여러 가지 진짜 막 그 수감 중이었던 그 정치인들을 막 석방시키고 체포시키고 막 이렇게 막 난리 났었습니다. 진짜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파로프 대통령이 완전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인 거예요. 권한 대행. 한덕수 총리 때처럼 완전히 권한 대행이었는데 이 사람이 2021년 무엇을 하냐라고 하면 권한 대행 자리를 사임합니다. 권한 대행 자리를 사임하고 뭘 했냐?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출마를 하려고 하고요. 동시에 이 의회, 키르기스스탄 최고 의회라고 하는 게 개헌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내각제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내각제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각제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고, 영상 제가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많아요.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자파로프라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의회와 협력을 해서 새로운 헌법 개정을 합니다. 말 그대로 개헌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의원 내각제를 폐지하고, 의원 내각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해서 도입을 하고, 내각 의장과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국회의원 수를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원하는 바 아닌가요? 우리나라 국민들과 윤 대통령이 원하는 바 아닌가요? 내각제 개헌은 무슨 내각제 개헌입니까? 지금 내각제를 지금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 대통령을 더 지켜야 되고 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키르기스스탄의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때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를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제를 다시 도입하고 국회의원 수를 줄였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너무 많죠.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이러한 헌법 개정안이 당시에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2021년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득표율이 몇 퍼센트를 받았냐 하면 79%를 받았어요. 79%를. 이때는 뭐 선거 부정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왜냐? 지금 다 시스템을 거쳤고 중앙선관위 자체도 이렇게 했으니까. 79%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요. 이어서 여러분,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해도 국민투표라는 어떤 장벽이 있어요. 근데 그 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 자체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일단 선거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을 했죠. 완전히 이런 부정이 일어날 수 없게끔. 그래서 대통령 대선 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파로프 대통령이 출마하고 이런 투표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투표를 했냐 하면 이런 개헌에 대한 투표를 한 거예요. 내각제를 원하십니까? 대통령제를 원하십니까? 이런 투표를 했는데 무려 80% 이상의 대통령제를 택했습니다. 대통령제를.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렇게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는 뭐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정상화가 됐습니다. 정상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있었던 자파로프 대통령이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 날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을 만났고 그 저녁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 거죠. 이러한 서사를 좀 기억해 보시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제가 뭐 이런 뭐 사태를 일으키자 이런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집중을 더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힘이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집회도 나와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지지율 더 끌어올려 주시고, 뭐 이 키르기스탄 시위대는 계속해서 선거에 대한 부정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있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고요. 뭐 영국 BBC도 계속해서 여기서 그 취재를 했었어요. 마스크를 쓴 일부 투표자들이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뭐 들고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뭐 이게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나중에 CCTV를 통해서 있었던 내용은 한 여성이 가방에 뭉치로 해가지고 투표용지를 가져와서 반복해서 넣는 장면을 포착한 영상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있었던 사실이고요. 뭐 선거 감시자로 참여했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라고 해서 OSCE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와서 이제 선거를 감시하는 기관인 거죠. 여기서 브리핑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선거는 대체적으로 잘 치러졌다라고 말을 했지만 투표 매수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총선에 대해서요. 선거 자금의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못했다라고 이런 말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사실 이 총선에 사용된 장비가 한국산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산 이런 총선 장비가 뭐 이것 때문에 뭐 일으켰다라고 완전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A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와 어떤 그 코이카라는 곳과 뭐 이런 식으로
협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2015년, 그러니까 총선 2020년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 전 2015년 4월에 키르기스스탄 선거관리위원회랑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선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이런 투개표 시스템을 지원하는 역할을 바로 코이카가 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약 70억 원을 투입해서 키르기스스탄의 선거 역량을 강화하자, 이런 사업을 했거든요. 뭐 우리나라만 참여한 것도 아니고 스위스도 참여하긴 했고, 대부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참여를 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표 결과를 지역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무선으로 중앙선관위에 바로 전송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다르게 보면 한마디로 개표부터 집계까지 모두 수작업이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개표는 사실 정확성이 중요한 거지 그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도 완전 수개표로 하잖아요. 대만이 이걸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대만도 얼마나 그 기술이 발전한 나라인데.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라크, 그리고 DR 콩고,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모두 이런 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한국산 장비를 쓴다는 점은 좀 의아한 점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 AWEB이라는 곳은 세계 선거관련 협회라는 데인데, 우리나라가 제안해서 2013년에 설립한 국제기구예요. 근데 중앙선관위의 감독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점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콩고, 에콰도르, 루마니아, 도미니카,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선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이거지만, 지금 시스템이 윤 대통령이 들어오면 완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바로 지금 선관위원장들을 대법관들이 맡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관위를 그럼 조사하려고 하면 본인이 본인한테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노태악 대법관이죠. 신한미도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계속 말을 한 것처럼 일종의 카르텔처럼 선관위는 어떤 방식으로도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 어떤 방식으로도 조사를 할 수가 없었고, 결국 계엄이라는 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좀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키르기스스탄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시사점도 있는 거죠. 이 국민들 같은 경우는 총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틀 뒤에 그 정부 과천청사처럼 그 키르기스스탄 정부 청사를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평화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물론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자파로프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감옥에 있다가 이 시위대에 의해서 풀려난 거거든요. 여러분, 시위 자체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홍콩 같은 경우는요 500만 명이 모였어요. 500만 명. 근데 결국에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저는 지금 결국에는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12월 3일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계몽을 하고 이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밝힐 카드가 많을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밝혀질 일들이 많고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더 생각을 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분열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분열되는 거는 저들이 가장 원하는 거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고,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 나와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키르기스스탄의 미래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러한 그 사태를 해결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오려면 저는 윤 대통령의 복귀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각제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지금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건 알 거예요. 분명히 알 겁니다. 국민의힘의 그 상황에 대해서도 알 거고 민주당에 대한 거는 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 진짜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고 미국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기대하시고 지치지 마시고 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실 좀 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크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